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양도소득세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인데,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양도하면은 뭐를 양도했을 때 과세하느냐, 그죠? 여기서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 그죠? 과세 대상이고, 그 양도의 의미가 뭐냐? 양도라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줬다 해서 모두 양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죠? 요 양도라는 거는 넘겨준다. 여기 넘겨준다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권. 예.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죠? 살아생전에. 이거는 양도세가 아니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는 무슨 세? 정려잖아. 그죠? 정려. 예, 정려.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때는 무슨 세? 상소. 예. 이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양도세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양도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다 양도가 아니고, 알겠죠? 양도인 거와 아닌 거 이거고. 그럼 소득, 우리 양도 소득이라는 거는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소득이 얼마죠? 5천. 요걸 뭐라 하죠? 양도 차익. 그래서 소득이라는 거는 양도 차익을 말한다. 그죠? 양도 차익 요 5천만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요 세율 몇 프로? 요 곱한 게 바로 뭐가 되죠? 요 양도소득세에다가 요 세율, 그죠? 요 세율을 곱하면 이게 세금이 나오죠.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다. 그죠? 이게 양도소득세, 세금. 차익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이 세금인데, 우리가 집을 팔았을 때 1주택 집 한 채를 2년 보유하고 팔면은 과세 안 하죠. 2년 살아 팔면, 그죠? 그걸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금을 과세하는 부분 중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비과세라 이랍니다. 요 비과세하면은 대표적이 바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그럼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그 여기 나와 있는 2년 하는 게 있죠. 2년. 우리가 2년 보유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2년 이상 보유했다는 거는, 보유라는 거는 내가 집을 샀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요 보유기간이죠. 기간. 그죠? 그래서 요 2년이라는 거는 보유기간을 말한다. 그 보유기간이라 하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샀다가 양도하는 날까지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취득세 규정에 세금이 나왔으면은 이 세금 중에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그 신고 납부하고 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파트가 다 이거죠, 그죠?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세 대상 이거 알아봤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도 차익 요거 알아봤고, 그죠? 보유기간,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요거 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과세 대상. 지난 이거 했잖아, 그죠? 차익. 이거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으면 양도 차익이 5천만 나왔죠. 여기에 대한 세금인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받죠. 그걸 뭐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억나죠? 그죠? 여기다 또 250만 원 공제 주죠.
기본공제. 요 계산한 거 해봤죠? 그죠? 거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요겁니다. 요거. 차이. 그죠? 오늘 할 거는 요거. 요 부분하고 비과세하고 신고납부. 자, 보세요. 지금 파트가 요 과세대상, OX, 양도 차익, 보유기간, 비과세, 신고납부 모두 몇 개죠? 몇 파트죠? 파트가 모두 몇 개죠? 하나, 한번 시작해보면 몇 개죠? 6개죠. 여기서 시험에 6문제 나옵니다. 양도세. 아시겠죠? 그 6문제 나온다면은 한 파트에 한 문제씩 나온다 보고 준비하시면 되잖아. 그죠? 과세, 여기 전부 따로따로니까 과세 대상에서 한 문제, 에? OX에서 한 문제, 양도 차익에서 한 문제, 이렇게. 보유기간에서 한 문제, 비과세, 신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알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 그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OX 요 파트. 요거 하고, 그 다음 비과세 부분하고, 그죠? 신고납부, 요거 정리할 겁니다.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OX, 알겠죠? 요거 할 겁니다. 교재 313쪽 보세요. 네, 책 313쪽. 우리 책은 313쪽입니다. 그 아래 보면은 양도의 개념 및 형태다 이래 나오죠. 그죠? 양도의 개념이다. 그죠? 양도가 뭐냐? 여기에서는 우리 이 파트는 뭐냐 하면은 양도가 뭐냐 이거죠. 그죠? 양도. 양도. 우리가 양도라는 거는 방금 요 말씀드렸다. 그죠? 요 우리가 양도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요겁니다.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죠?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알겠죠? 소유권을 넘겨줬다. 정말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이건 실제 사실상 돈을 받고 그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걸 우리가 유상이자이라 하죠. 돈을 안 받으면 뭐라 하죠? 무상. 돈을 받으면은 유상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유상 이전이라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시작. 사실상 유상 이전. 시작.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하면 우리 항상 양도라는 거는 넘겨줬다는 뜻인데 요걸 우리가 그죠? 세법에서 표현할 때 요래 표현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 실제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거. 알겠죠? 공짜로 넘겨주는 건 양도 아닙니다. 양도세 부과 안 되고 공짜. 돈을 받아야 된다. 대가. 알았죠? 그러면은 사실상 유상이전이 양도다. 그죠? 그럼 양도의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요 말 딱 기억하세요. 실제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다. 유상. 알겠죠? 유상. 요걸 우리가 양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양도라면은 그러면 양도가 아닌 것은 요거 반대말이잖아. 그죠? 요거 반대말은 양도가 아니죠. 그럼 양도가 아니라는 거는 사실의 반대는 여기서는 우리가 형식상 소유권 넘겨줬다. 명의만 넘겨주는 거, 형식상 이런 거는 양도세 과세 안 된다 이겁니다. 잠깐 맡기나 한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세금 과세 안 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유상의 반대는 또 무슨 말일까요? 무상이지, 무상. 그 이런 거는 양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요거는 그러면 양도인 거, 요거는 양도가 아닌 것 이 말 알겠죠? 양도인 것과 양도가 아닌 것을 지금 모두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양도다, 요거는 양도가 아니다. 형식상 무상은 양도 아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자 먼저 무상하면 우리가 알잖아. 무상. 공짜는 뭐가 있죠? 상속, 정려. 그렇죠. 무상하면 항상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상속과 정려는, 이거는 양도가 될 수 없다. 그죠? 그럼 이거는 상속받은 거는 무슨 세? 상속세. 정려는 무슨 세? 정려세.
이거는 양도세하고 관련 없다 이겁니다. 요쪽은 양도세 내야 되는 거. 알겠죠? 요거는 양도세 안 내는 거. 간단하게 알겠죠? 다시. 요거는 양도세 내는 거. 요거는 양도세 안 내는 거. 알았죠?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양도세 내는 거. 요쪽은. 요거는 양도세 안 내는 거. 알겠죠? 안 내는 거. 그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는 사실상 유상이자이라 그랬죠. 실제 대가를 받고 넘기는다 하는 이 매매입니다. 매매. 집 팔았다, 땅 팔았다 이거 알겠죠? 아, 요게 뭐냐? 매매다. 매매. 매도인데 우리 그냥 매매를 할게요. 매매 우리 많이 쓰는 게나 그죠? 매매. 집 팔았다. 양도세 내야죠. 그죠? 내야 되잖아. 그죠? 매매. 세금 내야 됩니다. 매매인데 세금 낸다. 그죠?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 없잖아. 그죠? 그럼 집을 팔면은 당연히 양도세 내야 되는데, 상속을 받거나 정려를 받거나 이거는 양도세 안 낸다. 그죠? 이거는 관계 없다.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세요. 야, 이거 한번 보세요. 내 땅이 있었는데, 내 땅. 요 땅이 있는데, 우리 땅이, 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요 땅을 가로질러 가지고, 요렇게, 도로가 났다. 길이 났습니다. 길. 알겠죠? 그러면 내 땅이 들어갔죠? 요거를 뭐라 부르죠? 수용. 수용됐잖아. 그죠? 수용. 그 수용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여기는 대가 받죠? 대가. 그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여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습니다. 돈으로 받았다. 돈으로 받는 걸 뭐라 부르죠? 보상금. 그죠? 보상금. 알죠? 요게 수용되고 나서 돈을 받았다. 그걸 뭐라 한다? 보상금이라 합니다. 보상금. 알겠죠? 자, 요거 다시 보세요. 내 땅이 수용되고 나서 돈으로 받았습니다. 보상금 받았죠? 요 보상금을 만약에 1억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으면 요 1억에 대해서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낸다.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처음이가 그죠? 맞고 틀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땅이 수용됐잖아. 그죠? 수용되고 나면 보상금 받죠? 요 보상금을 받았으면 요거에 대한 세금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그렇죠. 내야 됩니다. 왜? 대가를 받았잖아. 돈을 받았잖아. 그죠? 돈 받았으니까 이거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이 수용됐다는 건 내가 팔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팔았는 건 아닌데 요게 토지가 수용되고 나서 대가를 받은 거는 요걸 판매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간주. 알겠죠? 내가 팔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된 것도 판매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간주. 그래서 요것도 세금 낸다 안 낸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은 세금 낸다 이겁니다. 아셨죠? 아하, 수용은 세금 내는구나. 그 수용도 요것도 양도로 본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 자 보세요. 요게 원칙상 양도인데 양도라 하면 매매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런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매매로 간주한다. 이건 간주. 법에서 매매로 보고 요것도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하나 알았다. 그죠? 보상금은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수용은 세금 낸다. 자, 하나 더 복해 보세요. 내 땅이 수용되고 나서 돈으로 받았습니다. 돈으로 받은 거는 보상금이라 하죠. 요거 세금 낸다 그랬죠? 그런데 토지가 수용되고 나서 요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 땅. 그죠? 우리 배웠죠? 그죠? 자, 다시, 요런 경우 아니고, 요런 경우를 이제 제가, 요런 예가 아니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 있다. 밭. 알았죠? 내가 이 밭이 있는데, 전. 그죠? 한자로 전자죠.
밭이 있는데 요 토지가 여기에 그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게 수용되고 나서 요게 대한 요게 말하면 이제 밭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요게 지목이 바뀌겠죠. 그죠? 대로 바뀐 땅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땅을 돌려받는 거. 그죠? 환지라죠. 환지. 들어봤죠? 환지. 들어봤습니까? 환지. 요 환자 하는 거, 요 지는 땅 지자고 땅. 요거는 뭐죠? 다시 돌려받은 땅, 다시 받은 땅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성하잖아. 성 무슨 말이야? 성차. 다시 성차했다. 환이 무슨 말이다? 다시 성차하는 거. 환성. 알겠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환매. 매하면 매매죠. 요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팔았다가 대사는 거. 알겠죠? 이런 환매라 이랍니다. 그럼 요런 환지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죠? 얘는 요 애가 참 다르지만 그냥 이해만 하면 되니까 우리 돈으로 돌려받았으면 양수 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땅으로 돌려받은 걸 뭐라 한다 그랬죠? 환지라 그랬습니다. 환지를 받았으면 요거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이거는 안 내지. 내 땅을 내가 돌려받았는데 뭐 안 팔았잖아. 이거는 양수 안 냅니다. 알겠죠? 내 땅을 다른 지목이 바뀐 땅으로 돌려받았는데 뭐 대가를 그죠? 안 팔았잖아. 이거는 그죠? 이거는 세금 안 냅니다. 알겠죠?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말하면은 형식만 바뀌잖아. 밭이라는 요 전에서 뭐로 바뀌었죠? 대로. 요거는 요래 들어가, 요래. 형식상 요래 해가지고. 그래서 환지는 세금 안 낸다. 양도세 안 낸다. 알았죠? 환지는 안 내는구나. 환지. 환지 나왔다. 따라 나옵니다. 채비지, 보류지. 요 환지 나오면은 항상 같이 다닌다. 두 개. 뭐라 했죠? 채비지, 또 보류지. 알았죠? 이것도 아무 세금하고 양도세 관계없다. 환지 나왔다. 채비지, 보류지. 알겠죠? 채비지, 보류지. 같이 다니면 닿지. 이런 땅이 있잖아. 그죠?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밭이다. 그죠? 이 밭이 요 대로 지목이 많이 바뀐다. 요 밭이 요래 지목이 요래 바뀐다면은 밭보다 이 대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얼마나 올라갈까요? 하여튼 많이 올라가죠. 그죠? 예를 한 배로 뛰었다. 배로 뛰면은 요 밭의 소유자한테 여기 만약에 배라면은 배가 됐다면은 밭의 소유자 요 땅값 자기가 만약 밭을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100평의 가액이 1억이라면은 대지로 돌려받을 때는 값이 배로 뛰었다면은 1억치 받아야 되죠. 몇 평 받아야 될까요? 50평 받으면 되지. 그죠? 요 돌려받는 땅을 뭐라 한다? 환지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돌려받는 땅. 알겠죠? 그리고 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업 주체. 그죠? 뭐, 예를 뭐, 현대건설에서 하거나, 그죠? 무슨 뭐 우방에서 하거나 하죠. 그죠? 그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땅을 뭐라 하죠? 그렇죠. 채비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비용조로 가져가는 땅, 비용조로 대체된 땅, 채비지를 합니다. 뭐라 했죠? 비용조로 대체된 땅, 채비지. 요거는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뭐라 한다? 보류지라 이란 보류지. 그래서 환지, 채비지, 보류. 요거 나오면 따라다닌다. 알겠어? 세 개. 시작. 환지, 채비지, 보류지. 알았죠? 시작. 환지, 채비지, 보류지. 요거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알았죠? 그죠? 요거는 알겠네. 그럼 지금까지 알았다. 그죠? 수용. 환지. 이건 세금 안 낸다. 알겠죠? 그죠? 알았다. 이건 됐고. 그럼 요거 우리가 매매, 수용. 두 개 나왔습니다. 그죠? 됐고. 자,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 돈을 좀 빌렸었습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예를 들어서 1억 있는데, 요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을 만약에 현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1억짜리로 갚았다. 요걸 대신 갚았습니다. 빚을 갚아. 이걸 뭐라 하죠? 은행 빚을 만약에 이런 부동산으로 갚는 거 있잖아. 빚을 갚는 걸 뭐라 부르죠? 우리 변제. 변제했다. 뭐로 변제한 거? 물건으로. 그죠? 물건을 대신했다. 물건으로 대신했다. 무슨 변제? 대물 변제를 합니다. 다시 시작. 대물 변제. 알겠죠? 그죠? 대물 변제. 그럼 만약에 은행 빚 1억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둔 토지를 넘겨줬습니다. 요 토지를 은행 빚으로 갚았다. 그죠? 요 1억에 대해서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토지 넘겨줬잖아. 소유권 넘어갔죠? 요 토지를 넘겨줬잖아. 그죠? 요거 대물 변제입니다. 알겠죠? 요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자, 이걸 생각하세요. 요거 보세요. 유상이라 그랬잖아. 내가 땅을 공짜로 줬습니까? 대가를 받고 줬습니까? 대가 있지, 그죠? 빚이라는 요걸 갚았잖아. 요거는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무슨 변제? 대물 변제. 이것도 양도로 간주하는구나. 알겠죠? 대물 변제. 이렇게. 대물 변제도 양도가 된다. 알았죠? 대물 변제. 그걸 방금 했잖아. 그죠? 요거는 채무조로 빚을 갚는 걸 대물 변제를 한다. 그죠?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낸다. 요게 대물 변제인데,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살다가, 그죠? 만약에 이혼을 합니다. 헤어진다. 헤어지면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요 1억짜리 집을 배우자한테 넘겨줍니다. 요 넘겨줄 때는 요걸 위자료 쪽으로 넘겨주겠죠. 그죠? 예,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요 빚 1억, 빚이 아니고 위자료 집 1억짜리를 배우자한테 위자료 넘겨준다. 그죠? 요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쪽으로 1억짜리 요 집을 넘겨줬다면은 요 집을 넘겨줬으니까 집이 넘어갔잖아. 소유권 넘어갔죠. 그죠? 요 1억에 대하여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까? 남편이 이혼하면서 배우자한테 요 집을 위자료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소유권 넘겨줬잖아. 소유권을 넘겨주면은 세금 낼지 안 낼지 딱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양도잖아. 그죠?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요거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자료 하면 대가가 있죠. 그죠?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요것도 대물 변제로 본다. 그래서 채무도 대물 변제고 또 뭐도 위자료. 요게 위자료인데 우리 시험에 요게 잘 나와요. 이혼 위자료 이래가지고. 알겠죠? 위자료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세금 낸다.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잘 시험에 안 냅니다. 뭐냐 하면은 세금 조세. 세금 위에 물납 있잖아. 부동산으로 세금 내는 게 있죠. 그죠? 내가 만약에 양도세 세금을 내는데 돈이 부족해서 물건, 부동산 낼 수 있잖아. 그죠? 요것도 물건, 부동산을 넘겨주니까, 소유권 넘겨주잖아. 요것도 세금 내라 합니다. 요것도 뭐가 된다? 대물 변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런 등을 우리는 대물 변제를 하는데,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혼 이자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다? 대물 변제. 요거는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알았죠? 세금 낸다. 자, 그러면 양도세 내는데 우리 이거 잠깐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 그죠? 우리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이거 보세요. 부부간에
부부간의 양도, 부자간의 부부간의 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매매, 요 양도는 정상거래로 안 보죠. 성립합니까? 안 하죠.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본다? 그렇죠. 정료로 간주하잖아. 그죠? 이거는 정료로 간주합니다. 정료. 알겠죠? 정료. 그 부부간에는 양도가 성립 안 하죠. 부부간이나 부자간에 양도가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뭐가 된다? 정료. 부부간에 내가 배우자한테 뭐 집을 팔았다. 그건 성립 안 한다 이겁니다. 뭐 한 걸로 본다? 정료한 걸로. 그래 여기도 부부잖아. 근데 방금 위자료는 뭐라 그랬죠? 양도라 그랬죠? 그 양도 성립 안 한다 그랬잖아 방금. 왜 이거 성립할까요? 그렇죠. 이혼하니까요. 남남이 된다. 알겠죠? 요거는 위자료, 여기에 앞에 뭐가 붙었죠? 이혼 그랬잖아. 그 남남 되니까 이거는 부부 아니다에 보는 겁니다. 그 법에서 요거 양도 내랍니다. 알겠죠? 요거는 세금 내야 됩니다. 살고 있으면서 부부간에는 이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양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항상 뭐가 된다? 정려가 돼버립니다. 요거는 제가 방금 말을 잘못했는데 항상이 아니고 원칙상 정려가 됩니다. 알겠죠? 원칙상. 그럼 부부간에도 예외적으로 양도가 될 수 있겠죠. 언제냐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특별한 경우입니다. 남편이 소유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데 그 배우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배우자가 낙찰받았습니다. 그건 정상거래 맞잖아. 그죠? 남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매가 되는데 그게 아들이 참여해서 낙찰받았다면은 정상거래 맞잖아. 그죠? 그거는 양도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정려세 안 냅니다. 무슨 세? 양세 내야 됩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또 남편이 그죠? 요런 경매라든지 뭐 또는 주식 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그걸 배우자가 취득했거나, 알겠죠? 또는 뭐 남편이, 그죠? 파산 선고를 받아서 넘어가는 재산을 취득했거나, 또는 부부간에 매매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 있죠. 이거는 만약에 뭐 증빙자료가 있다, 등등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부간에도 양도가 성립한다. 알겠죠?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원칙은 뭔데? 정현대. 우리는 항상 법이라는 거는 원칙에서는 뭐가 있죠? 예외가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또 예외가 된다. 그럼 이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 된다면은 이 사람 입장은 뭐가 될까요? 취득. 이 사람은 무슨 세? 양도세. 이쪽은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내야 된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보세요. 부부간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남편이 이걸 안 준다. 그죠? 이 위자료를 안 줘서 이 배우자가 청구를 한다. 내 목도. 그죠? 청구. 이 재산,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내 목도 있다. 좀 나눠도. 그래서 재산을 분할해 주세요. 재산을 나눠줘라 하는 요 청구권. 요걸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다. 그죠? 법원에다가. 요게 남편이 위자료를 안 주니까 배우자가 내 목 주세요 하고 법원에다가 청구권을 소송을 냈다.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해서 남편 소유의 집 1억짜리를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죠? 판사가 결정해서 판결에 의해서 남편의 집이 배우자한테 소유에 넘어갔다. 요 판결에서 넘어간 거 요거는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요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 사람이 위자료를 안 줘서 배우자가 내 목도 있다. 그죠? 달라 그랬죠. 그죠? 그래 판결에 의해서 남편 소유의 집 1억짜리가 소유권이 넘어갔다. 요 1억에 대해서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이건 안 냅니다. 왜 안 낼까요?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알겠죠? 왜 안 내죠? 이거는 이 재산이 이 사람 게 아니고 원래 이 사람 건데 자기 목 찾아간 거잖아. 판결을 했으니까. 그죠? 공동 소유물의 분할로 봅니다. 부부 간에 공동 소유하고 있던 물건 중에서 배우자 몫을 나눠가지고 좋은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건 내 거 내가 가져왔는데, 뭐. 이건 공유물이죠. 무슨 말 알겠죠? 판결에 했다는 거는 부부 공동재산인 중에서 공동재산에 관한 공유물이잖아. 그죠? 공유 중에서 배우자 몫을 판사가 결정해 준 거잖아. 그 공유물은 뭐 한 거다? 나눠한 거지. 두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다가 갑을이 지분을 50%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요렇게 만약에 물건, 땅이라든지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두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서로 나눈다. 그죠? 정말 등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갑 50%, 을 50% 이렇게 지분을 나눴다. 이렇게. 이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지. 그죠? 자기 몫인데 지분 변동적으로 나눴잖아. 이거 세금 낼 이유가 없잖아. 내 몫 내가 가져왔는데. 알겠죠? 이건 세금 안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옵니다. 요게 뭐냐? 공유물의 분할이다. 공동 소유물을 나눴다. 분할했다. 요거는 양도세하고 관련 없다. 그죠? 두 사람이 같이 가지고 나눴으니까 공유물 분할은 세금 안 낸다. 이해되죠? 그죠? 공동소유 분할은 세금 안 낸다. 자, 다시. 그러면은 우리 다시 이원 위자료 말이 나와서 요 이원 위자료 쪽으로 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는 세금 내야 되죠. 근데 단서 조항이 요런 말 단서가 나온다. 그죠?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뭐로 본다? 공유물 분할. 알았죠?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하고 공유물 분할을 본다. 그죠? 요 말 나왔다. 재산 분할 청구권. 문제에서 그죠?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요거는 공유물 분할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하고는 관련 없다. 세금 안 낸다. 알겠죠? 그죠? 양도세하고 관련 없다. 자, 그런데 요것 때 만약에 이거 보세요. 만약에 공동 소유물을 갑을이 50% 가지고 있다가 요걸 이렇게 지분을 분할하면서 갑은 만약에 70% 가져가고 을은 30%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50%잖아. 그죠? 요 지분을 70% 30% 나눴습니다. 그럼 갑은 몇 프로 증가했죠? 20% 늘어났잖아. 그 20%를 뭐죠? 늘어났으니까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20%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됩니다. 파란 걸로 보니까. 이 사람 샀잖아. 원래 50% 늘어났잖아. 그죠? 요 늘어난 거는 무슨 세 내라? 취득세 내세요. 감소된 부분은 파란 걸로 보니까 무슨 세? 양도세 내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공동 소유물을 분할하면은 세금을 안 내는데 공유물을 분할하면은 요거는 양도세 없는데 만약에 원래 지분에 변동이 생겼다. 그 지분이 변동이 생겼다면은 지분이 증가한 자, 지분이 감소한 자가 있는데 요 증가한 자는 무슨 세 내야 되고? 취득세 내야 되고. 그죠? 지분이 감소한 자는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되죠. 알겠죠? 그죠? 요거, 예. 그 원래 지분에서 요 지분이 증가한 자는 무슨 세? 취득세. 감소한 자는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된다. 그죠? 요거는 또 추가해서 하나 더 아시고. 그럼 지금 자, 다시 보세요. 수용은 양도. 대물변제도 양도. 알겠죠? 요것도 양도다 하면 딱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형이 동생 형이 막 부자다 그죠? 그래서 동생이 좀 어렵게 산다. 형이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건물 5억짜리를 형제간에 정려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건물 5억짜리를 정려한다. 형이 동생한테. 그럼 형이 5억짜리 정려하면은 이때 형이 내야 될 세금 무슨 세? 동생은 무슨 세? 응? 아, 형은 정려세 내야 되고 동생은 무슨 세? 취득세 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래 정리를 하면은 나는 정려세 내고 상대편은 취득세 냅니까? 잘 생각하세요. 응? 응? 형이 동생한테 정려하면은 형은 무슨 세? 정려세 냅니까? 동생은 취득세 맞습니까? 이건 좀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 생각해요. 요 정려세는 형이 내는 거 아닙니다. 정려받는 사람 냅니다. 정려받는 사람. 알겠죠? 누가 내야 된다? 동생이 내야 됩니다. 형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알겠죠? 형은 세금 안 냅니다. 알겠죠? 요 동생이 무슨 세 내야 된다? 정려세 내야 되고 그 물건이 요게 취득세 해당하면 요것도 내야 되고 두 개 냅니다. 요거는 국세고 지방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내고 요것도 내야 돼. 형은 내는 게 아니고. 알겠죠? 예. 정려세는 정려받는 사람입니다. 수정자가 낸다. 알겠죠?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요걸 이제 요렇고 건물 5억짜리를 형이 동에 정려를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정려세 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과거에 형은 요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 썼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써서 갚아야 될 채무가 3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3억이. 그럼 형이 동생한테 이걸 정리하면서 뭐라 하겠죠? 채무는 어떻게 하고? 네가 갚아줘라 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동생 보고 요 채무를 갚으라 할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럼 요 채무는 네가 부담하고 건물 5억짜리 요거 네 정려 네 줄게 이랬죠. 그죠? 알겠죠? 이런 경우 자 다시 형이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일부 있다. 그죠? 요 빚을 동생한테 또 넘겼죠. 넘기면서 요 건물을 정리했습니다. 그죠? 채무를 부담시키는 조건을 정리했잖아. 그죠?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이래 표현합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죠? 요 정리한다 해서 요걸 채무 부담부 정려라 이래 부릅니다. 채무. 근데 보통 말은 요걸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뭐라 될까? 시작. 부담부 정려. 한 번 더 시작. 부담부 정려. 알겠죠? 그죠? 그 정려 금액 속에 일부 뭐가 있죠? 채무가 있는 거. 알았죠? 요거 부담부 정려를 하는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용은 알겠죠? 그죠? 요거 요 내용 이해되죠? 그죠? 요런 건데 뭐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부담부 정려를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세금 관계 한번 볼게요. 형이 낼 세금은 없습니다. 그죠? 형은 낼 세금은 없고 동생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동생이 내야 될 세금 정려세 누가 내야 되죠? 동생이 내야 돼. 아, 제가 말을 잘했네. 형도 뭐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아무튼 동생이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동생이 공짜로 받는 거 얼마? 5억을 정려를 받았지만은 빚을 3억 더 안았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동생이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2억이죠. 요 2억만큼 공짜로 받았고 그럼 5억짜리 물건을 받았는데 빚을 3억 더 안았으니까 그럼 3억은 뭐가 될까요? 응? 지금 자 보세요.
5억짜리가 정해됐잖아. 그죠? 형이 넘어갔죠. 동생한테 넘겨줬는데, 빚 3억을 동생이 더 안는 조건이잖아. 부담하는 조건.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 얼마 받았죠? 2억을 받았죠. 2억 공짜 받았잖아. 그죠? 2억을 공짜로 받았는데 3억은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억은 대가가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억짜리 정해받았잖아. 5억짜리 정해받았으면 요거 5억이 정려 맞잖아. 그죠? 정려 맞는데 채무를 3억 내가 요 형이 갚아야 할 채무를 동생이 넘겨받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5억 중에서 채무를 더 넘겨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은 거 얼마? 2억. 그건 알겠죠? 그러면 3억은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건물 5억짜리 중에서 3억, 요 속에 빚이 3억 있었잖아.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더 안았죠. 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은 빚이 없어져 버리고 요 빚이 누가 또 안은 거다? 동생이 또 안았으니까 요거는 대가가 있죠. 오호. 건물 5억짜리인데 빚을 3억 더 안았잖아. 그럼 공짜로 받은 거 얼마? 2억. 요건 알겠죠? 3억은 대가 있죠. 건물 받았으니까 건물에 대한 요 속에 빚 3억이 있잖아. 빚 3억 더 안았잖아. 빚을 이 사람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대가 하니까 뭐 자꾸 이해를 뭐 하는데 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요 5억 중에서 공짜로 받은 거는 얼마 실제 얼마 받았죠? 2억 받았잖아. 근데 5억짜리를 받았잖아. 5억짜리 3억은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내가 또 넘겨 받았잖아. 그죠? 그 대가 있는 거지. 그죠? 2억은 공짜 받았고 3억은 유상이지. 유상. 빚을 또 넘겨 받았으니까. 어? 그래서 결국은 뭐 5억짜리에 대해서 3억 주고 산 거나 말을 바꿔도 뭐 거의 그만 비슷하겠네.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죠? 5억짜리 건물을 떠안았는데 요 5억 중에서 형이 갚아야 할 빚이 3억 있었는데 요 빚을 동생이 부담하기로 하고 요 건물을 받아왔잖아. 그죠? 형이 받아왔는데 요 건물 5억, 내가 그러면 건물 5억짜리 형한테 받았는데 5억짜리 중에 빚을 3억 더 안았으니까 빚을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 그거는 내가 빚을 졌잖아, 내가. 그죠? 졌고 2억 공짜 받은 거죠. 요건 대가가 있는 거잖아. 요 3억에 대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양도로 봅니다. 요거는 양도, 대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5억짜리를 정려받았지만은 요 3억 빚을 더 안았으니까 2억은 공짜로 받았다. 그죠? 정려가 되지만은 3억이 양도가 되어버립니다. 양도. 요거는 무슨 세? 양도세. 요거는 무슨 세? 정려세 내야 되지. 요건 다시 무슨 세? 요거는 무슨 세? 정려세. 요거는 양도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시작. 부담부 정려.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부담부 정려.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요 양도가 되는 3억은 채무 부분이잖아. 그죠? 채무 부분은 양도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정려가 되죠. 요 채무 부분은 양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세 번째가 부담부 정려. 부담부 정려다. 요 채무를 부담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되고 정려. 요거는 양도, 정려가 된다. 그죠? 양도와 정려다. 그렇죠. 요때 정려를 받은 사람, 요건 누가 내야 되고, 세금 누가 내고, 요 부담은 누가 하고, 동생이 해야 되고, 양도세는 양도하는 사람이 세금 냅니다. 양도하는 사람. 정려는 항상 정려받는 사람이고, 양도는 양도하는 사람은 누가 내야 될까요? 형이 내야 되죠. 그죠? 형이 내는데,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때 요 동생이 형의 동생이 아니고 만약에 형의 배우자다. 형의 배우자, 동생 배우자 아니고 알겠죠? 이 사람의 배우자라면은 부부간이다. 그죠? 자, 부부간에는, 자, 보세요. 부부간에는 양도가 원칙은 뭐라 된다 그랬죠? 양도가 뭐다? 부부간에는 양도가 아니고 뭐라 했죠? 정려. 만약에 이 사람의 배우자라면 여기 정려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몽땅 정려가 뭐가 된다? 5억 되어버리겠지. 배우자라면은. 알겠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라면 이때는 정려가 얼마? 5억이 되어버립니다. 5억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더 이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요 형이, 그죠? 형이 요 물건을 옛날에 살 때 얼마 주고 샀느냐? 4억에 샀었답니다. 4억에 샀다. 4억에. 그럼 이때 우리가 요 양도가 된다는 거는 3억이다. 그죠? 양도가 되는 3억이라면은 이때 양도가 되는 3억이라면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내는 요 차익이 얼마가 될까요? 양도는 우리가 양도 가액에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낸다. 그죠?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요 차익이 얼마일까요? 4억에 샀던 물건입니다. 그죠? 4억에 샀던 물건이 지금 얼마가 돼 있죠? 5억이 돼 있잖아. 5억에 정리했는데 5억 중에서 지금 정리가 되는 게 얼마죠? 3억이죠. 여기 3억이잖아. 양 차이가 얼마일까요? 차익은 2억 4천은 이제 취득가액이고 차익이니까. 그죠? 자, 뭐 많이 가면은 보세요. 지금 4억짜리를 5억에 양도했으면 차익이 1억 맞죠? 4억짜리 5억에 팔았으면 1억 맞잖아. 차익 1억인데 요 5억 중에서 지금 양도가 되는 게 얼마라 그랬죠? 3억이잖아. 요 중에 3억이 양도가 된다. 그죠? 요 중에서 3억이 양도라면은 요거 중에서는 얼마가 취득이 될까요? 자, 다시 보세요. 5억이 모두 양도가 아니죠. 5억 중에서 정려가 얼마? 2억이고 요 중에 3억이 뭐가 되죠? 양도가 되죠. 그럼 3억이 양도라면 요게 양도라면은 요 4억 중에서는 얼마가 양도가 될까요? 취득이 될까요? 방금 했잖아. 2억 4천 가는 거. 5억에 3억은 몇 프로죠? 60%. 비율을 한번 맞죠? 그죠? 5억에 3억 60%잖아. 요것도 몇 프로? 60%. 4, 6이 얼마? 24. 얼마죠? 2억 4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억 4천에 샀다가 3억에 팔은 걸로 본다. 2억 4천에 샀다가 3억에 팔았으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죠? 6천 됩니다. 요게 얼마냐? 요거는 6천이다. 그죠? 6천만 원. 예. 6천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어렵죠. 그죠? 약간 복잡한데, 다시 우선 요거 보세요. 형이 동생한테 건물 5억짜리를 정리한다. 그죠? 정리를 하는데, 요 5억짜리를 정리하면서, 과거에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 쓴 게 있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요 3억 빚이 있는데, 요 빚을 동생 네가 갚아주고 요 건물 니 해라 그랬잖아. 그죠? 이때 그 동생이 그러면 요 채무 3억을 내가 갚아줄게 하고 나서 건물 받아왔다. 그죠? 그럼 요 건물 5억이 형과 동생의 건물 5억짜리가 서로 요게 형에서 넘어갔는데 요 5억 중에서 빚,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또 안았잖아. 3억만큼은. 그럼 실제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2억이잖아. 그거는 뭐가 되고? 정려. 알겠죠? 정려가, 이건 알겠죠? 그죠? 정려가 되는데, 요 5억 중에서 3억, 요 속에 3억은, 5억 중에 3억은 빚이잖아, 빚. 그죠? 빚을 동생이 더 안았으니까, 요 빚만큼을 더 안은 거는 대가가 있는 걸로 보니까, 요것만큼 뭐가 된다? 양도로 본다, 이거, 양도. 알겠죠? 양도. 예. 그래서, 요게 그만 3억은 양도가 되고, 2억은 정려가 된다, 그죠? 만약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게요.
형이 만약에 동생한테, 그죠? 동생한테 3억짜리를 정리했다. 만약에 3억짜리를 정리했다. 정려. 그 여기 이제 정려세가 3억이 나와야 되는데 이 3억 속에서 말하면 옛날에 요 형이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 썼다. 빌리 쓴 갚아야 할 빚이 만약에 2억이 있다고 볼게요. 빚이 2억이 있다. 요 3억 중에서 2억이 있는데 그 동생이 요 빚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죠? 2억만 부담하기로 했다.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1억이죠. 그 1억은 뭐가 되고? 공짜니까 정려가 되잖아. 정려가 1억 되고 그 3억짜리 물건 중에서 빚이 2억, 요 빚 2억을 뺀 1억은 정려가 되죠. 그럼 2억에 대해서는 요게 대가가 있는 거죠.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또 안았으니까. 그죠? 요거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요거는 뭐로 본다? 양도. 요거는 양도세 내라 이 말이에요. 양도. 알겠죠? 그럼 채무 부분은 결과가 뭐가 되죠? 양도가 되는 거잖아. 그죠? 양도. 알겠죠? 양도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려가 되고 양도가 된다. 그죠? 요걸 우리는 부담부 정려라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채무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되고 정려다. 그죠? 정려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만약 이런 경우 있다. 그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다. 팔고 요 소유권을 넘겨줬다. 넘겨줬는데 갑이 을한테 그 후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요걸 우리 매매계약 요걸 다시 없던 걸로 하자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갑과 을이 당사에서 요 매매계약을 해제했답니다. 해제했다. 당사자가 뭐 했죠? 합의했죠. 합의로 요 매매 해제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다시 넘어갔다. 소유권이 이제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을에서 갑으로 넘어간 경우에 이때 우리 법에서는 을이 갑한테 다시 양도한 걸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매매 사실이 없었던 걸로 보느냐? 양도로 볼까요? 양도로 안 볼까요? 자, 다시.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죠? 팔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는데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합의하면서 매매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법에서는 을이 갑한테 다시 되팔은 걸로 보느냐? 그러면 양도가 되죠. 그죠? 양도 보느냐?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걸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겁니다. O일까요? X일까요? O, X. O. 요 양도면 O 아니면 X다. 그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보세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는데 소가 넘겨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더라. 이 사람이. 그래서 갑이 그죠?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무효 소송을 냈다. 그래서 판사가 결정해서 판결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답니다. 요거는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니겠지. 그죠? 요거는 아니고. 이건 확실하죠? 요거는 양도입니다. 판결에 의한 거는 아니고 요거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다시 양도한 걸로 봅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 다시 넘어갔으니까. 그럼 이때 갑이 만약에 1억짜리를 갖다 넘겨줬는데 을이 다시 되팔 때도 1억이 넘기겠죠. 그러면 양도는 되지만은 1억짜리를 1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세는 없죠.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을은 또 갑은 무슨 세 내야 되죠? 그렇지. 질세 내야 되죠. 그죠? 알겠죠? 그 양도의 개념에는 들어가는데 양도세는 안 나오겠지. 뭐 차익이 1억 사도 1억이 넘기서니까. 그럼 요거는 양도가 된다. 그죠? 합의 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당사자 합의 해제는 요거는 뭐가 되고 양도.
그런데 요거 반대말이 있다, 그죠? 판결에 의해서. 그 판결에 의해서 매매가 해지된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았죠? 요거는 양도 아니다. 자, 끝났습니다. 요거, 양도. 자, 이제 요 보세요. 앞도 따서 요거, 매, 수, 대, 부, 합. 요 5개. 알았죠? 자, 시작. 매, 수, 대, 부, 합. 요거는 뭐가 된다? 양도. 알겠죠? 예. 문제 나오면은, 매매 나오면은 양도, 수용도 양도, 대물변제도 양도, 부담부 정료도 양도, 합의해줘도 양도다. 알겠죠? 시작. 매수, 대부, 합. 한 번 더 시작. 매수, 대부, 합.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매매 나왔다. 그죠? 요거는 취득세에서 했었는데, 매매 나오면은 매매와 같은 게 2개 있죠. 그죠? 같이 다니는 거. 현물 출자 또 하나 더 있잖아. 그렇죠. 교환.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모두 같은 내용이다. 그죠? 항상 같이 다닙니다. 알겠죠? 매매 나오면은 같다.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다시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요거는 양도. 그리고 매수, 대부, 합, 양도. 알겠죠? 다시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리고 매수, 대부, 합, 양도. 알겠죠? 양도다. 그럼 이제 마무리. 요거 하나. 나오는 거. 양도 담보. 담보 쪽으로 넘겨줬다. 그죠? 양도.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내가 돈을 빌리면서 잠깐 소유권 넘겨준 것도 담보 쪽으로 넘겨준 거. 요거는 형식상, 그죠?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린다. 그죠? 돈을 좀 빌리다 보니까 을이 이제 갑이 을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을이 요구하죠. 그죠? 당신 돈을 빌려주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을 내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은 내가 돈 빌려줄게 이랍니다. 그래서 요때 돈을 빌려준다고. 그럼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줄 때 요걸 등기 원인은 요 돈을 갚으면은 다시 되돌려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무슨 등기가 있죠? 환매 등기. 이때 환매 등기랍니다. 환매 투약 등기. 요 환매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간 거. 요런 걸 우리가 담보 쪽으로 잠깐 넘겨놨잖아. 그죠? 요걸 양도 담보라 이랍니다. 담보 쪽으로 잠깐 소유권 넘겨놓은 거. 요거는 양도 팔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잠깐 돈 빌리면서 담보 쪽으로 잠깐 넘겨놓은 겁니다. 요거는 양도세 과세 안 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만기가 되어서 요 돈을 못 갚았습니다. 못 갚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넘어가죠? 그거는 양도네, 양도. 요거 양도담보는 요거는 양도가 아니지만은 만약에 채무를 이행 못했다.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진짜 넘어갔다. 그거는 뭐가 되고? 양도. 동의하잖아. 그죠? 요거는 양도. 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환지가 있다. 그죠? 환지. 내가 돌려받은 땅이 환지인데 요 환지인데 실제 내가 받을 권리 면적보다 더 받는 경우 있죠. 정환지. 적게 받는 거 뭐가 있다? 가만지. 들어봤죠? 좀 더 받는 거. 요 정가된 부분 요거는 돈 주고 사야 되죠. 무슨 세? 취득세. 요거는 팔았는 거잖아. 그죠? 요거는 무슨 세? 양도세.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정가된 부분은 무슨 세? 취득세. 감소 부분은 무슨 세? 양도세. 내 땅에 대해서 권리 면적보다 더 받았다. 그거는 돈 주고 샀는 거니까 요 세금 내야 되고 덜 받은 거는 팔은 걸로 본다. 그죠? 요 때는 양도세 내야 됩니다. 양도세.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양도의 개념인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나옵니다. 다음 중 양도의 개념에서 양도인 거 아닌 거 구분하라. 이래 나옵니다. 요거 4개, 요거 1개 넣어가지고 아닌 거 찾아봐라. 또는 요거 4개, 요거 1개 넣어가지고 양도인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양도 요게 문제가 나오면 한 요 기억하자 그죠? 몇 개? 5개잖아. 시작. 매수 대부 합. 한 번 더 시작. 매수 대부 합. 양도 아닌 거 무상은 이거 뭐 아는 거잖아. 그죠? 상속 정려는 양도 아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시작. 환지 분할 양도담보. 더 시작. 환지 분할 양도담보. 요거는 양도가 아니다. 알았죠? 예, 이래서 이상 요래에서 우리 양도 개념은 딱 정리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 중에서 뭐 이해가 제일 안 가는 거. 여러분 요걸 참 이해를 잘 못 하시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 보세요. 부담부 정리.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특수관계자인데 주로 뭐 남한테 이런 거 안 해주겠죠. 그죠? 형제가입니다. 주로 하는 게. 형이 한번 해볼게 보세요. 형이 동생한테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주로 이겁니다. 이 얘가 나오면은 10억짜리 건물을 만약 동생한테 정려를 한다. 정려. 근데 이거 요 10억짜리를 몽땅 정려하면 문제가 안 되죠. 동생이 무슨 세? 정려세 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건물에 대해서 형이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돈 좀 빌렸었다. 은행에. 만약에 갚아야 할 빚이 예를 들어서 6억이 있다. 그죠? 그럼 동생이 요 돈 갚기로 했죠. 형하고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형이 동생이 요 채무 6억을 갚아주기로 했다. 건물 10억짜리를 정려받았는데 형이 갚아야 할 요 속에 빚이 6억이 있는데 동생이 6억을 더 안고 10억짜리 건물 정려받았다 이겁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요런 말하면은 집이 있습니다. 집 주택인데 집이 만약에 5억짜리인데 5억짜리 형제간에 그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갖다가 만약에 정리해 주잖아. 정려를 하면서 요게 만약에 지금 전세가 3억짜리 살고 있답니다. 이걸 만약에 형이 동생한테 정리해 준다. 정려. 그럼 형이 5억짜리를 정리하지만은 요 전세금은 갚아야 할 빚이죠. 빚을 떠안았잖아. 이걸 뭐라 하죠? 부담부 정려랍니다. 알겠죠? 부담부 정려. 예. 뭐죠? 알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리했다. 요 주택 5억짜리를 정리하는데 요 전세 3억짜리를 아들이 안았잖아. 그죠? 안고 정려받았습니다. 근데 부자 간에는 요게 모두 다 양도가 정려가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모두 뭐가 되죠? 정려가 되어버립니다. 5억이 정려가 되고. 부자 간이나 부부 간에는, 그래, 이때 이제 이거는 형제 간이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는 10억짜리를 정려받았는데 빚을 6억 더 안았잖아. 그죠?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공짜가 4억이잖아. 4억인데 우리 법에서는 요 6억만큼은 건물이 요 동생한테 넘어갔다는 이걸 결국 매매로 본다 이 말이지. 그죠? 빚을 떠넘기잖아. 매매로 본다 이 말이지. 결국 요 부분은 대가가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억만큼은 뭐로 보겠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요 빚에 대해서 결국 대물 변제가 돼버리잖아. 말을 바꾸면은. 그죠? 그래서 요걸 양도로 간주한다. 요거는 세금 누가 내야 되고? 동생이 내야 되고, 요건 누가 내야 되고? 형이 낸다. 정려가 4억이 되고, 양도가 6억 된다. 알겠죠? 그럼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그죠? 이 사람이 아버지고, 여기에 만약에 배우자다.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했거나, 자기 아들한테, 요런 경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 부부간에나 부자간에는 양도가 원칙이 뭐가 된다 그랬죠? 정려가 된다 그랬잖아. 요 부분이 양도가 성립 안 하고 여기 정려가 돼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정려 4억과 정려 6억이니까 정려가 얼마 돼 버리죠? 10억 돼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요게 따로 구분 안 되고 부자간이니까 몽땅 뭐가 돼 버리죠? 정려가 된다. 부부간에도 정려가 돼버리고. 알겠죠? 요게 성립 안 하니까.
요게 양도가 아니고 정려가 되어버리니까 모두 정력세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런 경우는 요거는 정려세고 요거는 무슨 세? 양도세. 뭐 정리되면 정려세. 알겠죠? 그죠? 자, 마무리 합시다. 자, 양도 개념 5개 시작. 매수, 대부, 합. 한 번 더 시작. 매수, 대부, 합. 알았죠? 요 양도가 안 되는 거는 상수이나 정려, 또 뭐가 있다? 환지, 또 분할, 양도담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양도의 개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